안녕하세요.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촌에서 최고로 행복한 강사, 작가, 최일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노현 최일주의 희망편지를 에너지 전문가이신 정노현 소장님을 모시고 함께 그 현실에서의 이렇게 직접 체험한 에너지의 세계, 수맥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정노현 소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맥기 에너지 전문가,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정노연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소장님 벚꽃 축제 다녀오셨나요? 그냥 마음으로만 다녀왔습니다. 예, 너무너무 요즘 아주 그 개나리, 진달래, 뭐 벚꽃 너무너무 아름답죠. 네, 만개했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 그 겨울이 지나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왔듯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국민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희망찬 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좀 희망 편지를 좀 띄워보려고 하는데 네, 좋지요. 좋은 네.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뭐. 네. 지난번에도 참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번에도 또 현실에서의 네. 여러 가지 그 체험하신 체험 사례를 네.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미리 들었는데요. 네. 그럼 소장님 그 에너지와 그 수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차례 방송을 진행을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에너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우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 자체도 에너지로 돼 있고, 네. 사람도 에너지가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에너지라는 이 단어를 빼고는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무엇보다도 예.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죠. 네.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없다면 모든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누구나가 중요하듯이 예.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자신의 그 가치와 네. 하고자 하는 역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나름대로의 할 일들, 역할들, 하는 일들이 다 다르게 되죠. 네. 그런데 그 소장님 오늘 저기 화면에 비춰진 소장님 모습 보니까 에너지가 넘쳐 보이시네요. 네, 빨간 그런가요? 넥타이하고 잘 어울리세요, 아주. 마음이 좀 열정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몇 번째 네.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처음보다는 많이 여유 있어졌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렇다면 에너지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저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살든 모르고 살든 네. 이 에너지라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생명 존재가 안 네. 되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부정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기왕 그럴 바에는 네. 좀 에너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살아가는 게 네.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약간
의외네요. 소장님 말씀이 조금 네. 전에 약간 의외예요. 아, 어떤 게 그렇죠? 제가 그래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어요. 그 지금까지 방송을 보면 네. 소장님 말씀이 마치 에너지가 전부인 양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이 부분을 좀 쉽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에너지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네, 내가 중요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에너지에 대해서 대입시켜서 풀어보면 예,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차근 이렇게 네. 풀어볼 수가 있어요. 예, 사람이 태어날 때는 거의가 133이나 134 요 정도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의 비슷한가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성장하면서 에너지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네, 그 나이쯤 되면 보통 한 200대 정도 200초에서 200 후반까지 요 정도 에너지 레벨을 분포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많은 그 임상 실험 결과를 이렇게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을 만나보시고 네. 상담한 그런 뭐 평균치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소장님 저는 소장님 만났을 때 에너지 레벨이 겨우 170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네, 그랬었죠.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최 원장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 당시에 에너지 네. 레벨이 좀 많이 하락한 상태였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쭉 아기 때부터 그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고 살아온 게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오는 중에 최고치는 또 더 네. 높았었죠. 네. 네. 그러면 갑자기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나 연예인들의 그 자살에도 이렇게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나요? 저도 그 170대의 에너지에 머물고 있을 때 자살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네네, 제가 그랬죠. 예, 말씀을 고백을 했는데요. 음. 그러면 연예인들 자살에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네, 에너지 궁금해졌습니다. 세계에서 풀어보다 보면 네, 보통 이제 그 태어나서 133에서 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200대 레벨이 올라가는데 예, 호킨스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책자와 강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200대의 그 기준점을 강조하신 이유가 예, 200대. 사람이 네, 에너지가 200대를 유지하고 그 이상이 돼야만 네, 호킨스 박사님 발표나 책을 통해서 보면 예. 사람의 구실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네. 그래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200대의 레벨이 중요한 것은 예, 그 사람이 이 세포가 존재감을 느끼느냐, 네,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느냐, 네, 그 경계점이더라고요. 200이라는 수치가. 200이라는 네. 수치가요. 예. 그래서 20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네. 우울증에 노출이 되고 또 거기서 더 내려가서 187 정도, 요 정도 에너지 레벨까지 떨어지면 네, 사람이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네. 184 정도 되면은 자살을 실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184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최 원장님이 궁금해 하셨던 네,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예, 그래, 그런 분들의 자살할 때 상태를 보면 네, 이 에너지 수치에서 자유롭질 못해요. 187 정도에서 그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었고, 네. 그 다음에 자살할 때 당시에 에너지 체크를 해보면 네, 184 요 레벨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오. 자살을 하시고 난 뒤에는 물론 이제 에너지는 0이 되겠죠. 그렇죠. 죽은 네네. 사람은 0이라고 그랬죠? 와, 좀 무섭네요. 그럼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요. 네. 그 순간에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는 게 자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분명히 도움이 되죠. 아, 어떤 일이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187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예.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200 이상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네. 자살에 대한 아. 그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 네. 어떤 일이 있냐면 예. 보통 이제 그 자살에 대한 그 예방 교육도 많이 하고 네. 상담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국가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물론 다 좋아요. 예. 다 좋은데 근본적인 이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아, 에너지 근본적- 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아, 그러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그 자리에서 네. 즉시 에너지를 올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그런 거는 에너지 전문가로서 사람의 에너지를 올린다는 게 그렇게 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많은 그 임상 사례들을 만들어냈고, 네. 행하면서 살아오는 중에 예. 에너지가 낮아가지고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예.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정신적인 이런 조금 스스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는 그 네. 상담자들에게 예. 에너지를 직접 올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네, 어떻게 올리나요? 이제 심장 부위 가슴에 손을 올리고 네. 한 손은 단전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손을 올리고 예.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이제 예. 그 안수기도를 하죠. 네. 근데 실제는 그 행위는 그 상대방의 몸에 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네. 가슴에 손을 올리는 오른손 이거는 심장의 피에 네. 에너지를 피요. 올려줌으로써 네. 그 에너지 높은 피가 온몸을 돌아서 네. 몸에 에너지를 올려주는 데 도움을 주고 예. 그다음에 단전 쪽에는 네. 영혼 쪽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저는 그 부분은 정확한지 어떤지는 잘 자신은 없습니다만 여직은 그렇게 행하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보통 안수기도를 하면서 올려주면 한 20분,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예. 보통 한 300 정도는 에너지가 올라가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네. 그런데 문제점은 네. 제가 남자다 보니까 예. 이성 간에 여성분, 특히 또 젊은 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20분, 30분 안수기도를 한다는 게 네. 제가 마음이 개운하지를 않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 이렇게 에너지 측정도 잘 안 되고 네. 수맥 탐사도 잘 안 되고 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소장님 그렇게 이성에 하면 아내인 제 입장은 싫죠. 솔직히 말해서 방송이지만. 그래서 그 뒤로는 네. 다시는 그 안수기도를 하는 걸 예. 중지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자살을 생각하는 에너지 이런 네.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해가 되는 게 그래서 제가 매일 자살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면 네. 저는 자살을 실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170대 중반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살아 있거든요, 지금. 궁금하시죠? 네, 그-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 자살을 실행할 만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결단이 안 나오죠? 결단이요. 여기는 네. 용기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고요. 예, 결단이 없었나? 네네. 겁이 많아 그랬나? 제가 좀 겁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수치로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예.
180석 미만은 다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다른 비밀이 네네. 있는 거죠?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도. 에너지 세계는 비밀로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네. 제가 최 원장님을 만날 때 당시에 170대 중반 정도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최고치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었어요. 네. 230대인가 어떻게 됐었거든요, 에너지가. 예. 그러니까, 자살을 실행할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네. 최하 300대 후반 이상은 올라가 보고 떨어져야만 자살을 실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본 일이 없다는 거는 세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네. 진짜 패기 있게 살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냥 네. 겨우겨우 살아내는 정도로 살았어요. 아유, 충분히 네. 이해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매일 자살을 생각하면서도 죽지 못한다고 이 표현이 방송 용어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네. 이런 삶을 살아오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아, 예, 맞아요. 무섭고 결단이 생기지 않았는데요. 네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이해가 다 되시죠? 에너지 레벨이 네. 낮았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네요. 그건 큰 장점이에요. 예, 그래, 네.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우, 좋았네요, 아주. 근데 단순히 이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이렇게만 또 해석을 할 수 없는 그게 또 무엇이 있냐면 예, 그렇겠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쓴 책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600대 중반 뭐 이렇게 와. 머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IMF 때 15년 3개월 정도 운영해오던 사업이 망했잖아요, 제가. 예. 그러고 나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네. 모든 게 다 진짜 풍비박산 나서 다 깨졌고 예. 집이고 재산이고 다 날아가면서 이제 길바닥에 앉을 정도로 실패를 크게 했는데 네. 그러기 전에 실패하고 제 존재감을 세상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네. 제가 하던 일이 실패를 하니까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고 예. 죽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는데 죽지 못했던 저 같은 경우는 딱 이유가 죽는 거는 그때 아마 죽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네. 근데 죽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네. 저한테는 알량한 신앙관이 하나 있었어요. 네. 자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네, 예.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음. 제가 죽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네. 함께 최 원장님을 만나고 방송도 하고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아유,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그냥 아내를 잘 만나 그렇죠, 뭐. 맞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네, 그럼요. 그때를 잘 넘기셔서 오늘 이렇게 방송도 같이 진행하고 부부 강사도 되고 부부 작가도 되고 부부 방송 진행인도 되고 네. 이렇게 지금 행복하신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항상 인사를 하실 때 네. 우주에서 네. 가장 행복한 가장 남자. 행복한 남자 정노현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그 우주라고 하고 저는 지구촌이라고 하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런 인사하는 데는 뭔가 그 깊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네. 사연이 있죠. 네. 근데 또 지금 최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네. 재밌는 생각 드는 게 예. 조금해서 고만고만한 것들이 뭐 하나는 지구촌을 얘기를 하고 하나는 우주를 얘기하면서 인사를 드리니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앉은 키도 비슷하고 뭐 서봤자 고만고만하죠 저희가. 네, 그런데 이제 네. 지금 최 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인사를 하는 그 속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태어나서 에너지가 3번은 올라갔었고, 3번이요. 네, 2번 떨어졌죠. 네. 태어나기 전보다도 더 떨어졌었어요. 네. 제가 134. 태어날 때도 1이 더 높더라고요, 보통보다는. 그래요?
아하. 134의 에너지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두 돌대 200대 진입을 했어요. 예. 좀 그쪽에는 그 DNA나 그 태어난 집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집에서 제가 태어나서 5살 때까지 살았어요. 네. 그때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에너지가 IMF 때 제일 처음에 떨어진 게 예. 그때 이제 133까지 떨어졌을 때 예. 아, 이대로 가면 내가 쓰러지겠구나.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예. 이제 그때는 에너지 공부를 이렇게까지 많이는 못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침술의 의지를 하면서 네. 침을 매일 맞으면서 2개월 동안 그렇게 매일 맞으면서 깨어났거든요. 제가 네. 희망을 가지고. 죽지 못했고 이렇게 살아내려니까 네.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더라고요. 환경에 의해서. 네. 그때 떨어지는 건 자신의 에너지의 5% 정도씩 또 떨어져요, 하루에. 하루에 5% 예, 정도요?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든데 네. 떨어지는 건 그렇게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런 거랑 비슷하네요. 성공은 힘든데 네네. 실패는 한순간이죠. 한순간인 네. 것처럼 우리 네. 에너지 상승도 이렇게 네. 이제 그 에너지가 많이 보통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가 네. 또 쓰러지기 직전까지 에너지가 128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쓰러져요. 네. 중풍이라든지 뭐 기타 기운 없어 쓰러지든 아무튼 그 버티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133이니까 경계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태까지 떨어지니까 네. 그때 위기의식을 저는 느꼈었던 거죠. 네.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회복을 했고 예. 에너지가 도로 과거만큼 또 올라가 본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또 한 번을 떨어진 경험이 있었고 이러면서 이 에너지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제가 네. 직접 예. 체험을 하면서 이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아, 보통 사람들은 에너지 이야기만 해도 어렵다. 저거 보이지도 않는데 저거 사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실제 에너지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예. 너무나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엄청난 비밀은 아마 다음 시간에 이렇게 진짜 공개를 할 거예요. 아. 네, 지금 아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삶과 죽음을 가르는 네. 영의 세계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요? 네네. 그러면 정말 그러셨다면 소장님 네. 에너지 하락과 상승의 모든 그 비밀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밀들 다음 시간에 뭐 공개는 하신다고 하셨지만 오늘 조금이라도 좀 비밀들을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를 다 알려드리면 네. 제가 좀 곤란하겠죠. 아, 그런가요? 그건 농담이고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에너지에 대해서 처음에 눈을 뜬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친구랑 심하게 한번 다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서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친한 친구가 예. 오더니 예. 제 마음을 이렇게 전환시켜 준다고 막 예. 좋은 말 많이 하고 그래도 그냥 뚱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예.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예. 예. 저를 막 간지럼을 시키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안 웃는데 계속 하니까 간지럼을 많이 탔거든요. 네. 막 웃는 거야. 금방 화를 내고 막 어떻게 하는 불쾌한 상황에서 예. 금방 반전이 돼 버렸잖아요. 네. 막 웃고. 예.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이거 아닌데 왜 금방 화내고 있다. 왜 웃지? 네. 이게 왜 이렇지? 그러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예. 어린 마음에. 예.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간지럼을 시켜봤어요. 예. 근데 안 간지럽더라고. 그렇죠. 최 원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좋아하면 안 간지럽죠. 그렇죠. 예, 전혀. 이게 왜 그런가를 네. 이제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깊었네요. 내 손과 타인의 손에 대한 경계심이 있더라고. 아. 그 경계를 딱 풀어버렸어요. 그 예. 순간. 예. 그리고 나서 이게 해법이구나. 그러고 친구한테 너 다시 나 간지럼 한번 해봐. 예. 경계를 푸른 상태에서 간지럼을 시키니까 안 간지러운 거예요. 보통 그게 잘 안 되는데.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비밀을 알게 됐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유사한 그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네. 하면서 알게 되니까 아, 그때부터도 에너지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네. 깨달아가고 있었구나. 네.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도 옆에 네. 누가 계시다면 네. 이 간지럼에 대해서 네. 한번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네. 에너지 세계로 입문하는 그 기초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참 재밌네요. 네. 아유, 뭐, 저기, 어르신들이 보면, 아유, 타고났어, 타고났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 저는 좀 소장님은, 그랬어요. 예, 벌써 뭐, 어려서부터 타고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 내 손과 남의 손의 이 경계를 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아, 그럼 소장님, 마인드 컨트롤과 에너지 상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아, 그럼요. 직접 관계가 있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네.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예. 이렇게 많은 그 대화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봐서도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이 생각에 따라서 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왔잖아요. 예, 봤죠. 물의 입자가 깨지고 또는 아름답게 변했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손과 타인의 손의 경계를 허무니까 네. 남과 내가 하나고 다르질 않더라. 네. 그러니까 간지럼을 안 타게 되는 거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들의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된다라는 네. 예. 가능성 없다라는 생각에 자꾸 사로잡힌다면 네. 에너지는 분명히 하락됩니다. 아. 그리고 에너지 상승의 요인으로는 늘 그 주장하듯이 네.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살아가면 물론 좋겠지만 네. 그게 쉽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우리는. 네, 있죠. 네. 네.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자주자주 꺼내고 네. 그 생각들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서 네. 내가 현재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그냥 사랑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 더 앞으로 나간 예.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 그러면 소장님, 에너지 레벨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스스로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락도, 내가 어떻게 할 때 에너지가 하락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분명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될 그 내용 중에 예.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음악 같은 거 들을 때도 네. 락이나 헤비메탈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좀 피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젓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음식을 할 때 저어요. 그죠? 예, 그렇죠. 이럴 때 시계 방향으로 하시고 네, 오른쪽 방향. 네네. 네. 그리고 왜 전에 보면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전에는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해가지고 손주들 배 아프면 배를 문질러 줬잖아요. 그렇죠. 예. 몸을 문지르거나 배를 문지를 때도 항상 시계 네, 방향. 시계 방향.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엇이든 돌리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네. 음식을 젓던 사람 몸을 저었던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수장님, 네. 그 수맥에 대해서도 지지난번에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수맥이나 유해파에 대해서도 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무엇이든 돌리는 건 시계 방향이라 했지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그 수맥이나 각종 유해파 예. 이런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네. 그 파동이 인체 파동과 다르기 때문에 예. 면역력 그 하락이라든지 에너지 하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런 수맥이나 이런 각종 유해파로부터 벗어나는 네.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사진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사진이 네네네. 예, 사진이 있나요? 네. 요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이 뭐죠? 옥상에 이렇게 옥수수를 심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하얗게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예. 옥수수가 조금 한 3포기 정도가 작죠. 예, 좀 작네요. 네, 옆에 아이들은 크고요. 네, 좌측으로 보면 뭐 굉장히 무성하게 잘 자랐고 우측도 네. 그렇고 그런데 예. 그 부위만 좀 덜 자랐어요. 이게 무엇이라고 보여집니까? 그 아이가 좀 별로 이렇게 자라지 잘 못하는, 모르겠죠. 예. 환경인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정성을 다하고 심어가지고 예. 그 가꿨어요. 뭐 비료나 거름 같은 것도 주고 예. 이랬는데 똑같은 정성을 이렇게 심고서 키우는데 예. 뭐 그 안 크는 아이들은 미워서 뭐 거름을 안 주겠어요. 그렇죠. 정성을 안 주겠어요. 네. 똑같이 하죠. 예. 근데 거기가 덜 자라는 이유들은 탐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수맥이 지나고 있어요. 약 폭이 한 75cm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수맥 폭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폭 안에 있는 그 네. 옥수수가 네. 좀 덜 자란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수맥이나 그 하트만 그리드, 뭐 지전류, 단층 네. 이런 많은 유해파를 우리들한테 그 생활에서 주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게 흐르는 자리에 있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예.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를 네. 정상적인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다가도 그런 자리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되면 예. 그 에너지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 2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울증이 오고 또는 대상포진이 온다든지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질병을 발생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수맥이 강한 집에서는 약을 어디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어도 예. 약효가 없어요 별로. 아.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이거. 예. 효과도 없고요. 네. 네. 효과가 없다고는 못하는데 효과가 많이 그 예, 떨어지겠죠. 떨어지고요. 네. 아, 그럼 소장님 수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수맥이 흐르는지 여부는 그 소장님께 의뢰하면 되나요? 네. 아,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동안 또 소장님이 수맥이 있는 집들을 많이 중화하고 지금도 하고 계신 네, 걸로 그렇죠. 아는데 네. 좀 어제도 이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의뢰가 들어왔었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맥 그 사진을 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아, 요건 뭐지요? 네, 요걸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그 의리인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세요. 예. 문의를 하면 네. 그분의 정면 사진과 이름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분의 그 그분의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분 에너지를 측정을 하고 높으면은 그래도 집에 수맥이 거의 없을 확률이 높은데 네. 아무튼 사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을 탐사를 해요. 예. 수맥이 있는지 네. 없는지. 그래서 수맥이 잡히면 네. 그분한테 이렇게 이제 평면도를 하나 그려서 여기 평면도죠? 네네. 네. 그분이 그려서 보내준 평면도죠. 네. 그래가지고 카톡이나 뭘로 이렇게 이제 저한테 보내요. 그럼 네. 이걸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다시 그려서 예. 이 평면도를 가지고 수맥이 어디에 어떻게 몇 개나 흐르고 그 수맥의 파장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94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 수맥의 마이너스의 힘이에요. 예. 이런 데서 보면은 침대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3사람이 다 걸려 있어요. 아, 그러면 이쪽에 2개 있는 데는 학생방 같은데 거기는 다리 쪽으로 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오른쪽에 수맥 써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안 그려놔서 그런데 그 머리 방향으로 지나갔었어요. 그러면 치명적이지 않나요? 이 머리 쪽으로 이 수맥이 지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
이렇게 되면 가족 간에도 문제가 되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서 네.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소장님이 수맥중화 한 네네. 가정이시죠? 수맥중화 한 집들이죠. 네, 한 집이죠. 네. 네. 요거는 요거는 아까 네. 그 집보다는 좀 좋은 편이에요. 아. 수맥을 피해서 생활할 수도 있었고 네. 이분들은.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집은 그래도 수맥이 2개 있었고 네. 파장은 굉장히 좀 마이너스 힘이 강하네요. 이 집은. 네. 요런 이 상담들이 참 화면은 됐습니다. 이런 상담들이 네. 진짜로 많이 와요. 네. 그러면 제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예.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흐릅니다. 예.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답장을 드리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수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아시니까 네. 이거를 수맥 중화를 할 것인가 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하겠죠. 그래서 예. 수맥 중화를 의뢰를 하면 예. 제가 이제 도구랑 모든 걸 가지고 실제 출장을 가서 그 집에 가서 이 수맥을 네. 정확히 찾아내 가지고 수맥의 힘을 직접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네네. 네. 그리고 사람이 서 있을 때 수맥 중화되는 거리라든지 네. 그리고 어떤 도구를 놨을 때 네. 수맥이 중화되는 이런 거리 같은 것들 네. 그리고 사람의 힘과 수맥의 힘이 어떤 작용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죠. 네. 오늘도 방송 끝나면 네. 수맥 중화를 하러 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네. 저기 아유. 성남 쪽에 의리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 수맥이 저도 어려서 예전에는 수맥이 미신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지난번에 고향을 다녀오면서 네. 제가 태어난 곳을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그 집에서 좀 어렵게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뒤에 살던 사람도 망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셨는데 마음속으로 수맥이 강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때 몇 년 전에 한번 같이 네. 그쪽으로 고향집으로 지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같이. 그렇죠. 네. 그때 저는 직접 탐사하지 않았어도 지나면서 볼 때도 네. 그 집에 수맥의 기운이 강하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수맥이 중요하구나. 무지하면 안 되는구나. 수맥에 대해서도 무지하면 네.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럼 요즘 소장님 한절기잖아요. 네, 그렇죠. 한절기인데 요즘 감기 환자가 참 많고 네. 한번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도 않는다고들 네, 다들 네, 네,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기에도 어떤 에너지가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 원장님은 감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소장님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어떡해요? 대부분 이제 그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잠깐 생각했어요. 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의학 쪽에 그렇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저는 제가 제 나름으로 풀어보면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2주, 2주. 집에서 쉬면은 14일 정도 걸려야 네. 감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똑같네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글쎄, 감기에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왜 병원 가면 2주 집에서 쉬면 14일이냐? 네. 해법이 없기 때문에 네. 감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감기라는 것이 기가 감겨서 감기예요. 기가 감긴 게 감기다. 감긴 게 네. 감기다. 그렇죠. 말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한테 네. 이제 그런 감기를 좀 풀어달라 그러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감기 에너지 기를 올려서 풀으면 되네요. 네, 에너지 네. 올려서 기 감긴 거 풀어놓으면 네. 그냥 해결이죠. 아이고 감기 걸리신 분들 당장 좀 감긴 기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푸냐고요? 그건 뭐 저 수맥기 에너지 전문가이신 소장님께 의뢰하면 감긴 기를 에너지를 상승하면 풀린다고 하니까. 네. 그럼 소장님은 감기에 걸리지 않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감기 일부러 걸리지 않는 한은 감기랑 친하질 않아요. 예. 그리고 감기가 네. 설령 온다고 해도 네. 그런 거는 바로 제압할 수 있죠. 예. 아, 참, 이렇게 소장님하고 방송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를 모르게 지금도 시계가 벌써 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참 오늘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사실은 정노현 최일주의 희망편지 했을 때 처음에는 타이틀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을 조금 나름대로 했었는데, 아, 자신의 에너지가 상승되면 행복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기 때문에 깊이 있는 희망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맞아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오늘 방송을 또 진행하면서 이 수맥기 에너지의 세계가 정말 폭이 크고 넓고 광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마무리 말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분들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잘 유지하면서 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들을 예.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네, 건강이나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네, UFA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의뢰를 해주신다면 제가 분명히 그거를 해소시켜 드리고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자신은 충분히 있고요. 네. 공감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다음 시간에는 네. 굉장한 비밀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보면 네, 이렇게 에너지 뭐 수맥 이런 거에 대한 그 설명을 예. 풀어서 해드렸고 네, 실제 결과들이나 네,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어떠한 깊은 경험, 예, 사건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풀어내질 않았습니다. 네. 좀 아껴온 거죠. 그거를 아. 다음 시간에 한번 리얼하게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껴온 거 다음 시간에는 네. 다 공개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100%는 아니어도 한 90%까지는 아. 공개를 할 겁니다. 아유, 90%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수메키 에너지 전문가이신 정노현 소장님과 함께 정노현 최일주의 희망편지를 띄워드렸습니다. 그냥 희망편지가 아니라 정말 에너지가 상승됨으로 행복률이 더 높아져서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정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찾아뵈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또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집중하여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온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